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민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이사한 지가 한 1년쯤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저를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경기도민이라면 당연히 경기도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사실은 작년에는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글로벌 HR 포럼인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또 불러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데뷔를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또 경기도 행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인재 양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특히 인재상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자료집을 보니까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4차 산업혁명 이쪽 분야에 이제 굉장한 전문가시고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제목도 보니까 전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거의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제가 교육 일, 그리고 또 뭐 교육과 일의 변화, 양상,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 용어 자체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건가? 맞는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신도 저는 가지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 4차 산업혁명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뭐 제가 감히 그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은 어때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흐름과 동시에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함, 인간됨, 이런 것들은 또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헬레나 호지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좀 컨닝을 해서 패러디를 해서 오래된 미래로부터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래된 미래를 향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달고, 변화하는 속에서 그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고 가야 되긴 하겠지만, 동시에 또 인간으로서 고유함, 인간됨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회복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일의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앞부분에서 뭐 저명하신 여러 학자분들, 또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그런 일의 변화들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업사회가 이미 넘어섰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뭐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는 전통적인 그런 산업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연성, 또는 어떤 창의성, 변화 가능성, 정답이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동시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일하는 방식도, 그리고 또 일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발즈라고 하는 분들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커 디지털 시대의 장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뭐 여기서 해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그 IT 분야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IT 분야에서 아주 그 일에 몰입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만 몰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의 그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나 윤리의식이나 직업윤리관이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자기 일에 그냥 몰입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365일 24시간 어느 때고 뭐 자기 일을 어디서나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적합한 그런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토발즈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앵게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또 생산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공업 그런 생산 방식으로부터 뭐 대량 생산 또는 뭐 대량 맞춤화 뭐 이런 것을 거치면서 결국은 사회적 생산에 이르기까지 뭐 생산 양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생산하는 양식이라든지 또 일을 대하는 태도들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이런 거겠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겨루었던 바둑판의 모습이죠. 아쉽게도 이세돌은 이제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판 이겼는데 한 판 이겼을 때의 바둑판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그림은,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패드를 제가 그냥 직접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면서 그래도 이세돌이 한 판 이겼으니까 인간이 이길 거야, 인간은 희망이 있을 거야, 뭐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항상 이제 마우스 패드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은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것처럼 인간의 지력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또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에 인간의 삶,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변화가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조직에서 머물면서 그 조직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핑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프리 에이전트로서 뭐 어떤 조직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또는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뭐 그런 삶을 우리는 뭐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방식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창업 교육이니 아니면 기업가 정신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뭐 이 얘기는 이미 뭐 오전 세션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창업 또는 뭐 창직,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 시대적인 변화, 일의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초점을 이런 시대에 과연 교육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떨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죠.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우게 된 지식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면 또 그것을 만들어내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교육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동시에 교육은 과거의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교육은 미래를 향하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미래지향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두 가지는 아마도 어떤 시대가 되건 그 인류가 처음 그 탄생했을 때부터 아무리 인공지능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이 두 가지 측면은 분명히 바뀌지 않고 계속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는 그런 양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공업 시대나 이럴 때는 도제 공동체에서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그냥 물려받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배워나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량 생산 시대에는 또 교과서 속에 적혀있는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그 학교 제도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주입받던 그런 방식으로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생산, 뭔가 또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아마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교육의 그 양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엥겔스램이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서 노트워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의 사회라고 한다면 정답이 비교적 그 명확하게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정답을 먼저 알아가는 것, 자기 머릿속에 또는 손기술로 익혀가는 것, 이게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답이 별로 없는 시대이고 정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정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목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의 관계 맺음들이 나타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엥겔스램은 노트워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트워킹의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노트워킹의 개념은 네트워크와는 좀 다르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즉흥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그런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는 것들이 나타날지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그 정답들을 모아놓은 집대성해놓은 사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브리테니커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다 집대성해서 써놓은 것이죠. 그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익히면, 배우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충분하게 학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브리테니커가 아니라 위키피디아의 시대란 말이죠. 위키피디아는 누군가가 정답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새로운 그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키피디아는 어떤 중심 이점에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전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냥 쉽게 탈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리눅스 방식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리고 또 오픈소스에 해당되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노더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노더킹의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점도 없고 굉장히 유연하게 서로 간에 즉흥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또 흩어졌다 또 뭉쳤다 풀어졌다 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지식들이 창출되어지는 과정 또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만들어지고 흩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혀 이 분야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 지식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얽히게 되는 그런 방식들. 그것을 이제 인gles로 하면 균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공생 관계에 있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에 뭉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철창 안에서 그러니까 쇠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어떤 갇혀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런 아주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거미줄과 같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거미줄은 나름대로 이런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흔들려 간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동시에 나름대로는 또 어떤 견고한 구조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의 그 어떤 지식의 창출의 과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창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그 시대의 지식의 창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의 세계의 변화와 학습에서 또는 그 지식의 창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의 모습들은 실제로 교육 체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포착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을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그 세계 각국에서도 역시 이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핀란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핀란드의 교육 체계를 보더라도 그런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평생의 걸친 학습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어떤 최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 동시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미래인재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간성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 체계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인재 육성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우리의 경력을
뭐 이렇게 관리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나 스스로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 고민인 거죠. 자, 뭐 그런 속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습적인 어떤 처방 또는 학습의 개입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야 된다거나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기업가 정신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익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학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뭐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여전히 강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어떤 언론에서 이게 뭐 사실은 직업에 대한 조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를 굉장히 잘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은 임대업자, 건물주가 돼서 살겠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입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알파고 AI 시대니 기업가 정신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할 건가? 그걸 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두려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재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인으로서의 인재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인공지능 분야 이런 쪽에 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나 감성, 판단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바느질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겠지만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그런 명품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자기가 와인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처럼 뭔가 자기의 음악에 자기의 정성이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이런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동네 잘 가는 단골 김밥집이 있는데 그 김밥집에서 벽에 이제 그려져 있는 메뉴 자기네 레시피라고 하는 것을 찍어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정성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김밥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밥 한 줄을 말더라도 이렇게 정성을 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일하는 그런 그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런 장인으로서의 인재 사항에 대한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신년에 뭐 삼성그룹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삼성그룹 전체에서 그 새로운 인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인재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장인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에 이제 그 갤럭시 노트 7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LG전자의 부회장 CEO가 되신 분이 세탁기 장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그 신문 기사가 굉장히 그 보도 자료로 굉장히 많이 뿌려진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어요. 장이라고 하는 인재를 최고 경영자까지 올린 뭐 그런 그 하나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레퍼시픽 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그 뭐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는 이 서경배 회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기업 자체의 인재상을 창의적 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그 기업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장인으로서의 인재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속에서 아마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그 산업화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인간이 일하는 방식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앞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천천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인은 저는 이제 이게 뭐 과거의 그 개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으로서 우리의 인재상을 뭐 저는 제시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장인 연구를 뭐 수년 전서부터 한 7, 8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 제가 만났던 그 장인의 개념, 이렇게 그 정의하고 만났던 장인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이라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장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그 찾아냈는데, 그분들은 자기 일을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는 이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일이 이렇게 또 가치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래서 그럼 내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장 의지를 그때서야 이제 느끼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성장하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려면 아주 지독하게 배워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굉장히 강하게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충만했고, 자기 일에 대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은 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일을 따라서 해방시킨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그런 장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시대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또는 이 시대의 요구에 잘 부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동시에 이분들은 고집불통이고 외골수라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널리 나누어주고 후속 세대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폭넓게 사람들을 육성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정상의 지위까지 오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정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쾌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그 절정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고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고산지대에 머물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를 극복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올까? 이 그림은 사실은 베르메르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 베르메르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나치에게 이 그림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진품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괴린이라고 하는 이제 나치의 2인자쯤 되는 사람이 굉장히 황당해진 거죠. 아, 나는 진짜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위조 지폐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이 재판이 굉장히 흥미로운 재판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똑같다 하더라도 진짜 거기에 진심을 담아내는 것, 진정성 있는 의미나 가치들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을 얘기했었는데 그 바둑 싸움은 수싸움이죠. 수싸움은 결국은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미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근력도 기계한테 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지력도 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에 열광하고 있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기계보다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최고의 어떤 그 기록들을 내는 것에 인간들은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진정성을 담은 그런 진심의 싸움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뭐 그런 속에서 장인으로서의 인간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육성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마이스터그라든지 뭐 NCS라든지 또는 뭐 대한민국 명장제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현대적인 어떤 장인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